아침 해가 떠오르면 인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민선 8기와 함께한 3년. 그 시간 속에서 인천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져 왔습니다. 시작과 연결의 교차점. 바로 그곳에서 인천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인천은 시간의 강을 건너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니다. 인천 내항 18부두. 한때 5만 톤급 선박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도시의 심장처럼 뛰었던 곳입니다. 산업과 무역의 중심이었던 이 부두는 지금은 고요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 고요함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용한 준비입니다. 저는 지금 멀미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이요, 내항 18 부두인데요. 한때는 드나드는 배들로 인해서 아주 북적였던 곳이지만 지금은 운영을 멈추고 예전에 큰 배들이 드나들었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쭉 보기에 좀 낡고 텅 빈 공간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지금 이곳은요, 도시의 기억을 품은 새로운 무대로 변하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항구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를 따라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인천항의 심장이었던 내항 18부두의 역사는 1883년 제물포 개항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물포항은 조선 최초의 국제무역항이자 대한민국 근대화의 문이 열린 첫 무대였습니다. 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며 부두는 더욱 커졌고 도시는 바다를 통해 세계와 만났습니다. 당시의 발자취를 만나러 내항 홍보관으로 향했습니다. 인천 내항의 발자취, 19세기부터 시작했구나. 제물포 개항이면 강화도 조약부터 관문이 만들어지고, 맞아, 전쟁이 있었어. 밤낮 없이 북적였던 인천 내항. 하지만 항만의 기능은 점차 외곽으로 옮겨갔습니다. 내항은 산업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잠시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양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도시 재생. 인천시는 르네상스를 꿈꾸며 제물포 일대를 새롭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항만 여건이 변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또 쇠퇴한 지역이 제물포 지역입니다. 이러한 항만 도시의 쇠퇴를 극복하고 새롭게 신선하는 제물포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항만 중심의 도시 재생 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천 내항을 중심으로 원도심을 해양, 문화, 관광, 산업이 융합한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이른바 제물포 르네상스이고 그 중심에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찬란한 황금기를 꿈꾸며 오래된 부두 끝에서 도시는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 항해 끝에 만나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물포 르네상스의 새로운 풍경, 그 일부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와, 밖에서 봤을 때랑 완전 다르네. 이게 그냥 통으로 돼 있구나. 오. 와, 여러 개 층으로 된 줄 알았더니 굉장히 널찍한 공간이 있어요. 1978년 지어진 아시아 최대 곡물 창고는 리모델링을 거쳐 해양 복합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견고한 철골 구조를 그대로 살려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일상의 무대가 되었죠.
네, 아니 밖에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산업시설 느낌이었는데 들어오니까 완전 느낌이 다른데요? 네. 1978년도에 네. 인천항에 건립된 아시아 최대 곡물 창고였던 곳이에요. 여기가. 예. 우와. 상상 플랫폼으로 리모델링해서 개조한 것이 이곳 상상 플랫폼이고요. 네. 야외에서 봤을 때 모습은 곡물 창고의 모습이겠지만 실내를 보시면 이제 문화 복합 시설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많은 리모델링을 거쳤거든요. 저희가 천장을 보시면 네. 곡물 창고였을 때 철골이랑 오. 곡물 실어 나르던 와. 통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네. 온고지신인데요. 운명의 단체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이곳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 상상 플랫폼이었습니다. 어머, 팀 코리아. 팀 코리아. 와, 슈퍼. 이게 대기실인 거예요? 여기가 실제 출연진들이 대기실로 사용했던 공간이고요. 어머. 팬들을 위한 소품과 무대 등 당시 방송에서 사용된 공간이 그대로 보존되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했던 아지트라고 해서 수우파 팬이라면 너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실제로 방송에 나왔던 소품들을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으니까 사진 찍고 즐기기 되게 좋은 이벤트 공간인 것 같습니다. 상상 플랫폼은 단순한 문화 공간을 넘어섰습니다. 디지털 교육의 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났죠. 이곳 제물포 AI 융합교육센터에서 지역 청소년들은 AI와 코딩 등 미래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배웁니다. 창의적 역량을 키워가는 이곳은 인천이 꿈꾸는 미래 도시의 실험실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랑을 골고루 받으며 현재까지 약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상상 플랫폼을 방문했습니다. 밝고 깨끗하고 쾌적하고 애기랑 오기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오기 좋은 것 같고 넓고. 도시의 변화는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늘어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창고였던 이곳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이는 공간입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그 시작은 상상이었고 지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연 연습을 하는 청년, 사진을 찍는 가족, 그리고 잠시 멈춰선 여행자까지. 이곳은 지금 다시 도시가 숨쉬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시민들이 느끼는 변화입니다. 변화가 항상 거대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작고 일상적인 것에서 시작되죠. 이번에는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살펴보려 합니다. 부평구 골목 한편, 작은 수제 반려동물 간식가게.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늘면서 온라인 판매도 점점 커졌습니다. 판매가 늘었지만 작은 매장에서 배송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알게 된 인천시 반값 택배 정책. 덕분에 주문 건수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간식을 부담 없이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반값 택배가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비용도 많이 절감이 돼서 너무 좋고, 원래는 제가 직접 우체국을 가거나 뭐 편의점을 가거나 직접 택배를 붙이러 갔었어야 되는데 기사님이 직접 와주시니까 시간적으로도 너무 절약되고 좋습니다. 반값 택배를 활용하는 또 다른 소상공인. 이곳에서는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송비 때문에 망설였던 작은 주문들도 이제는 부담 없이 보냅니다. 절감한 배송비 덕분에 경영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작은 변화가 만든 큰 차이입니다. 지금 한 달에 한 120건 정도 이용합니다. 모르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리고
많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건수가 얼마 안 돼서 약간 좀 민망해서 못 하시는 분도 많을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반값 택배는 소상공인들의 배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인천시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하철역 집화센터에서 택배를 접수하면 건당 1,500원에 택배를 보낼 수 있고 방문 수거를 신청해도 2,5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형 택배도 가능합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 정책. 현재 6,100곳이 넘는 인천 소상공인이 참여하고 누적 배송 건수는 7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부평 시장역에서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반값 택배를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인터넷으로 지원을 해서 이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저렴하고 편리해서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택배비 500원, 1,000원이 굉장히 차이가 큰데 반값 택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적은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뜨거운 반응에 인천시는 업그레이드된 1,000원 택배도 내놓았습니다. 예산 소진 전까지 한시적이지만 배송을 단돈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저렴해진 가격과 편리해진 접근성. 덕분에 이용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이요? 이제 보통 역에서 작전역 같은 경우 한 100개 이상 접수가 되거든요, 오후에.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물건을 가져오시고 뭐 부평시장역도 예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물건이 거의 한 100개씩은 접수가 돼서 소상공인들이 보내는 반값 택배는 우선 지하철역 집화센터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전기차와 지하철이 연결하는 물류 시스템으로 전국 각지에 빠르게 배송됩니다. 우선 일반 택배 같은 경우에는 좀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시고 그리고 가격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가시는 출고 물량이 한정적이시기 때문에 좋은 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단 한 건 그리고 뭐 작은 수의 물량이라도 직접 픽업을 해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변화는 모두의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도시의 흐름까지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속도와 효율만을 추구해온 도로 위에서 우리는 문득 묻게 됩니다. 이 길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약진의 길, 우리들의 꿈과 조국의 전진을 상징하는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이자 반세기 넘게 인천의 산업화를 이끌며 수도권과 인천을 잇는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하루 25만 대가 넘는 차량이 지나가면서 교통체증이 심해졌고 생활소음과 분진 문제도 커졌습니다. 게다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고속도로가 지역을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경인고속도로가 이제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거죠. 특히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동서 또는 남북으로 인천 전체를 단절시키는 교류가 없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잃어버린 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물 수송이 초기에는 엄청 많아가지고 화물 수송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든지 분산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줘가지고 지역 발전에는 크게 피해를 많이 준 그런 좀 뼈아픈 역사가 있었던 거죠. 잃어버린 길이라는 표현은 도시의 기억과 소통까지 잃어버렸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천은
새로운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인천대로입니다. 지금 좀 이게 신도시, 원도심 해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가 정비가 되다 보면 작은 도시는 또 작은 도시처럼 이쁘게 조성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새로 조성된 도시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대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을 일반 도로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인천대로라는 이름도 시민 공모를 통해 붙였습니다. 현재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 공사는 인천 기점 인하대병원에서 독배로까지 1-1단계로, 독배로에서 주안 산단 고가교까지 1-2단계로, 주안 산단 고가교부터 서인천 IC까지 2단계로 추진하며 사업 여건에 맞춰 나누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 시민들을 가로막았던 옹벽과 방음벽이 사라지고 인천의 대표적인 명품 거리 조성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 누구라도 걸어서 5분 거리에 공원, 녹지 등 휴식 공간이 있는 도시 가치를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도 예정입니다. 서울 신월 IC에서 인천 청라까지 총 15.3km의 고속도로를 지하로 연결하는 도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도시도 나이가 듭니다. 이제 50년이 됐습니다. 50년 전 도로로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담기가 어렵게 되죠. 이제는 차보다는 사람과 생활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골격 자체를 새로 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이제 흐름이 이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활기찬 공간으로 바뀝니다. 주민들은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과 걷는 거리의 공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절이 아닌 연결, 막힘이 아닌 흐름이 있는 도시. 경인고속도로는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현 기본계획이나 실시 설계에서 그대로만 가게 되면은 새로운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동안 인천 그 원도심, 구도심에 단절됐던 남북 간의 교류, 그다음에 그 동서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다음 원도심에 안고 있던 기반 시설, 주차장이나 등 공원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활기를 찾아주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원도심 재생에도 엄청난 기여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 인천대로로 이름이 바뀌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속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통과하는 길에서 머무는 공간으로 도시의 철학이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품고 새로운 내일을 설계하는 인천. 연결된 도시의 길 위에서 인천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한 도시의 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도시를 만들고 있을까요? 아이가 자라는 도시, 인천의 하루를 한 가족과 함께 걸어봅니다. 내가 만든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아이들이 워낙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몸으로 놀아줄 때도 엄청 많아요, 집 안에서. 그래서 엄청 책도 읽어주고 비행기 태워달라 그러면 비행기도 태워주면서 놀다가 이제 집 안에서 어느 정도 놀았다 하면 아이들이랑 같이 집 앞에 있는 호수공원이나 놀이터에 가서 많이 놀고요. 아이들이랑 물놀이터 가서 물놀이 하면서 시원하게 놀고 집에 와서 낮잠 자고. 육아는 함께할 때 더 따뜻해집니다. 안덕현 씨는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키우는 육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같이 육아를 하는, 어떻게 보면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카페인데요. 만약에 혼자서만 아이를 돌본다고 생각하면 사실 오늘은 뭐 하지? 하고 맨날 쳇바퀴처럼만 돌아갈 텐데, 그 카페에서 이제 인천아빠 육아천사단에서 다른 아버님들이 하는 것도 보고 함께 행사를 나가면서 아이들한테 더 많은 경험을 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집에는 두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2021년생 첫째, 그리고 2023년생 둘째. 너무 귀엽지 않아? 인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성장 지원 정책인데요.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태아 시기부터 만 18세까지 아이 한 명당 최대 1억 원 상당의 경제와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인천시도 23년 말 합계 출산율 0.69명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하위 세 번째를 차지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출산 지원 정책을 살펴보니 영유아기에만 집중되어 있고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학령기 이후에는 오히려 지원이 감소하여 부모 부담이 가중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생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기 전 가정을 중단 없이 지원하는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이음카드로 지급되는데요. 기저귀부터 병원비, 식비, 학원비까지 아이의 양육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 이제 보육료 학원비에도 쓰고 있고, 이제 둘째가 곧 어린이집 들어가는데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나 이렇게 결제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도 사용하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아무래도 아이들 먹거리 장 보는 데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계속 아이들 낳고 번갈아 가면서 육아휴직 중이에요. 수입이 확 주니까 아무래도 재정적인 압박이 있었는데, 확실히 금액을 이제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큰 금액이라서 금액을 지원받으면서 많이 재정적인 압박도 조금 사라지고 좀 아이들 육아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지자체 지원금 외에도 인천시는 매년 120만 원 천사 지원금, 월 최대 15만 원의 아이 꿈 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단순한 수당 지급을 넘어서 아이 한 명의 인생 전반을 지역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올해 인천의 신생아 출생률도 증가했습니다. 참 애 키우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냥 애를 키우는 게 그냥 엄마, 아빠 이렇게 둘이서만 키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날이 갈수록 이런 지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둘이 키우는 게 아니라 함께 키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든든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운다는 건 도시의 미래를 키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오늘도 가족의 일상을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는 딱딱한 책상이 아닌 시민의 삶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천은 시민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어떤 변화를 바라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인천시청에는 다양한 세대와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가 정책의 시작이 될 겁니다. 시민들이 그 3년 동안에 시정을 펼치신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평가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민선 8기 인천은 시민 참여단, 정책 토론회, 주민총회를 통해 정책의 무대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3년의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다음 질문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인천은 2년 연속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1위,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 JRDP라고 그러죠. 이게 금년도 제가 민선 받기 전에 100조 시대를 열겠다 했는데 지금 117조. 그래서 부산을 뛰어넘어서 제2의 경제도시가 된 겁니다.
삶에서 느낀 도시의 변화는 수치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그것이 진짜 변화의 기준입니다. 인천은 지금 그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국적인 인구 증가율이 3.6%에 비해서 우리 인천은 11.6%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인천 시민 300만과 함께 또 재외동포청이 있는 우리 인천을 마음의 고향으로 두고 있는 재외동포 700만을 합한 우리 1000만 인천 시민이 대한민국의 최고가 아닌 우리 전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 최고의 허브 도시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는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정책을 세우는 것도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도 결국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응원이 모일 때 인천은 더 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천은 작은 바닷마을이었습니다. 미추홀이라고 불리던 이곳에서 사람들은 바다와 함께 삶을 일궜습니다. 그 평온한 어촌에 변화의 파도가 밀려온 것은 개항 이후였습니다. 철도와 항만, 공장과 산업이 들어서면서 사람과 자본, 그리고 기술이 몰려들었습니다. 인천은 점차 나라의 문이 되었고 그 문을 통해 가능성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은 300만 인구의 대도시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천이 보여주는 성과는 놀랍습니다. GRDP 117조 원, 전국 광역시 중 1위의 경제 성장률,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인천항과 인천공항은 글로벌 물류의 핵심 거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삶의 질을 위한 도시 혁신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인천이 최근 20년 동안 그런 눈에 띄는 경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한 물류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도시 경제 기반이 탄탄해졌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경제 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반도체, 바이오 산업 같은 그런 신성장 산업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천은 시간을 기회로 바꾸며 도시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왔습니다. 물류와 항만, 로봇과 첨단 제조까지 인천의 성장을 이끌어온 다양한 산업들.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이곳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약 설계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약 80억 원이 투자된 CRYO-EM. 민간 최초로 도입된 신약 개발 전용 극저온 전자 현미경입니다. 예전에는 단백질 구조를 찾으려면 결정화라는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몇 달이 걸린 끝에 실패로 끝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CRYO-EM은 아주 적은 양의 샘플로 결정화 과정 없이 단백질 구조를 더욱 빠르고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흔한 감기약도 바이러스 구조를 알아야 공략 타겟을 찾을 수 있습니다. CRYO-EM은 바로 이 공략 지점을 보여주는 핵심 장비입니다. 저희가 크라이엠을 도입한 이유는 진짜로 우리가 컴퓨터로 디자인한 걸 눈으로 보겠다 하는 게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저희 기술이 약은 사실은 뭐 타겟 단백질하고 약간의 상호작용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도입해서 임상 실험에 돈을 적게 들이고 빠른 시간 내에 약을 개발하겠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곳은 희귀질환 치료제라는 좁고 험한 길에 도전합니다. 이 기업은 바이오 클러스터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인재를 채용했습니다. 발빠른 움직임은 결과가 되었고 현재 세계보건기관과 손잡고 직접 신약 임상 시험까지 실행 중입니다. 불가능하다 여겼던 것들이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신약으로서의 혁신성을 인정받아서 미국의 NIH,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해주는 크라다라는 계약을 맺고 현재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추진 중에 있고요. 연세대 국제 캠퍼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양자 컴퓨터 같은 그 시설이 있어서 그것들을 신약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고요. 저희 옆에 바로 K나이보트라는 그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 안에는 다양한 어떤 바이오 기기와 설비들을 갖추고 있어서 자이메디 같은 그 시설이 부족한 회사에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갖춘 글로벌 대기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도는 단일 도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자랑합니다. 백신, 항체 의약품, 희귀질환 치료제까지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을 대량 생산하는 글로벌 CDMO의 핵심지입니다. 신생기업의 실험 정신과 글로벌 기업의 생산 역량이 공존하는 곳.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는 연구와 산업이 함께 숨쉬는 도시의 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인천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부터의 거리거든요. 서울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인데 대규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인천이 유일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물류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기본적으로 물을 사용을 해서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항만이 가까울수록 물류에 유리합니다. 아울러 바이오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백금의 한 10,000배에서 심한 경우 1,000,000 배까지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항에 냉장 보관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공항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득입니다. 인천은 과학과 산업의 무대이자 전 세계와 연결된 글로벌 도시입니다. 기술과 사람, 산업과 문화가 만나는 이곳에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새로운 창구가 자리 잡았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인천시는 재외동포 웰컴 센터를 함께 열었습니다. 세계와 고국을 잇는 글로벌 커뮤니티의 시작점이 생긴 겁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각국에 모인 동포들이 서로 교류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웰컴 센터의 벽면에는 재외동포 여정의 시작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1902년 12월) 인천 제물포항. 102명의 사람들이 하와이행 이민선을 탔습니다. 1903년 1월, 오랜 항해 끝에 87명의 사람들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고, 낯선 땅에서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출발이 오늘날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 사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천은 세계와 한국을 잇는 관문입니다. 공항과 항만, 그리고 마음까지도 연결하는 도시입니다.
재외동포가 처음 만나는 한국의 얼굴은 바로 이곳 인천입니다. 인천은 그 1902년에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대한민국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 분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도시입니다. 글로벌 허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첫 기억이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향하는 연결의 첫걸음을 인천이 내딛습니다. 재외동포 웰컴 센터. 그러니까 이름만 일단 들으면 굉장히 뭔가 환영하는, 웰컴하는 느낌인데 실제로 어떤 공간인지 어떤 활동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재외동포 웰컴 센터는 2023년 6월에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개청하면서 700만 재외동포와의 어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인천광역시에서 2024년 10월에 재외동포 웰컴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어요. 보시다시피 저희 재외동포 웰컴센터는 아름다운 전망을 가진 미팅룸, 컨퍼런스룸, 그 다음에 저희 그 라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센터도 갖추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라면은 누구든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곳에서 한국어 교육과 그 다음에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재외동포 분들에게 뭐 출입국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비즈니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어 수업부터 전통 공예 체험까지 이곳 웰컴 센터는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림책으로 나누는 한글 수업, 한지로 만든 무선 등, 한복을 입은 모루 인형 만들기까지 작은 손길에도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서도 구경할 수 있어요. 다른 학생들과 같이 좀 의사소통 시력을 더 늘고 다음에도 다른 선생님과 같이 또 소통하시고 그러면 말하기 시력도 많이 늘고 서툰 말 속에서도 마음은 통하고 낯선 환경에서도 진심은 전해집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왔지만 이곳에서 함께 웃고 배우며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됩니다. 짧은 방문이더라도 기억에 오래 남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인천은 따뜻한 문을 열고 재외동포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처음이라는 단어가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한국인들 간에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외동포 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따뜻한 경험을 하시면 인천을 다시 오고 싶은 도시 이렇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저희 재외동포 분들이 이 시설을 방문하시면은 또 오고 싶다는 얘기를 꼭 하세요. 그래서 향후에는 가족들과 다시 방문하고 싶다 이 얘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가지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인천광역시는 이 재외동포 웰컴 센터가 글로벌 커뮤니티 허브로서 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계와 이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마음이 닿는 연결입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도시 인천. 그 출발점에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짜 미래는 누군가가 머물고 살아가는 공간에서 자라납니다. 도시의 변화는 누군가의 일상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작은 집 한 채가 한 사람, 한 가족의 삶을 품을 때 도시의 풍경도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이 집에도 소리가 쌓여갑니다. 아이들의 웃음, 장난감 굴러가는 소리, 부엌에서 퍼지는 냄비 뚜껑 소리까지. 낯설던 공간은 그 익숙한 소음들 속에서
조금씩 거처가 아닌 집이 되어갑니다. 아, 네. 이 친구는 첫째고요. 최우주 4살 된 남자아이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여자친구들은 12개월 된 은하랑 별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30살 된 하주희고요. 지금 남편은 최지우 35살인데 일을 가서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5 식구가 살아가는 집. 아이들이 자라며 공간은 좁아졌지만 이사 비용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부부가 방법을 고민하던 중 만난 것이 천원주택이었습니다. 혹시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건 없나 하면서 많이 찾아보다가 천원주택이라는 걸 인터넷으로 접하고 이제 그 뒤에 계속 언제 이제 뜨는지 제가 수시로 체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파격적인 공공임대 정책입니다. 보증금 없이 하루 1,000원, 월 3만 원으로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인천의 새로운 실험입니다. 첫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고 무려 7.36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500가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첫 입주를 기념하며 유정복 인천시장이 입주자들의 상징 열쇠를 직접 건넸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도시가 한 가족에게 보내는 따뜻한 응답이었습니다. 행사를 참여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박수 치고 사진 찍고 오나 보다 했는데 또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커다란 열쇠로 만들어 주시니까 느낌이 좀 또 다르더라고요. 뭔가 선물을 받는 느낌도 들고 실제 선물도 또 증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뭔가 당첨이 되고 이렇게 기분 좋은 일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한 번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가족이 새 집을 청소하는 날. 텅 빈 공간을 둘러보며 새로운 일상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여기다 냉장고도 넣고, 밥솥도 넣고. 시끄러운 청소기 소리마저 기분 좋게 들립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 공간을 우리 집으로 만들어갑니다. 오늘은 입주 청소를 하는 날이어가지고 이사 전에 들렸어요. 너무 좋죠. 또 청소가 조금씩 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제 실감도 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대돼요. 마른 먼지를 털어내고 창을 열어 바람을 들이니 집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이삿날의 분주함은 조금 가라앉았을까요? 조심스레 가족을 찾아가는 길. 새 집에 어떤 이야기들이 자라고 있을지 괜히 저도 마음이 설렙니다. 안녕.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세요. 아이들도 새 집 적응에 바쁩니다. 어머, 여기 나무 보이는 거 너무 예쁘다. 와, 오늘 이사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정리가 덜 된 상태여서. 아니, 이사 첫날은 원래 정신이 없기 마련인데 오늘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돼 있는데요? 제가 많이 기대해서 너무 신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들어보니까 이런 집이 있었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천원주택이라고. 와, 복 받으셨네요. 야, 아무나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죠? 와, 근데 확실히 많이 세이브가 되겠어요. 네. 네. 그전보다 월세가 비싸니까. 네. 오늘은 아빠도 함께입니다. 그나마 가장 정돈된 방인데. 아이고. 보잖아요. 어쩌. 방 네. 오세요. 여기는 옷방이에요, 애들. 전에는 애들 방이랑 뭐
저희 옷방이랑 해가지고 옷을 다 이렇게 퍼트려 놨었는데 여기는 또 베란다가 여기 딱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세탁기 놓고 과거에는 좁은 공간에 쌓아놓던 옷들. 빨래해서 바로 이제는 여유 있게 둘 곳을 찾았습니다. 옷방을 해놨어요.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널찍하게 나와가지고 여기 좀 큰 욕조를 놓고 어머, 진짜. 씻겨도 되겠더라고요. 야, 이거 한 번에 씻길 수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한 와. 번에 씻기고 또 물 욕조 하나를 놓을 수 있다는 것. 새 아이를 한 번에 씻길 수 있다는 것. 작지만 분명한 변화는 육아의 수고를 덜고 가족의 일상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집의 가장 큰 변화는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정식으로 입주하고 나니까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뭐예요? 아무래도 월세 비용 절감 부분이 가장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월에 30도 상상이 안 되는데 아. 와, 월 3만 원이면 정말 버스비보다도 저렴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전에 살던 집보다 네. 아무래도 저축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네. 남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애기들이 어리다 보니까 돈 나갈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세가 확실히 좀 절감이 되는 만큼 아낀 돈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축을 조금 더 늘리고 싶은 게 가장 크고 그 뒤에는 이제 뭐 생활비에 보탬도 되겠지만 조금 또 따로 빼서 여행도 한번 가족 여행도 한번 하고 싶다. 계획이 많으시겠어요, 새 집에서. 사실 이제 처음 입주했으니까요. 이제 3만 원이라는 걸 이제 이번 달에 다음 달부터 이제 체감이 될 것 같아서 네. 그 상황이 되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도 아내분이 큰일 하셨네요. 계속 그 정보력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안 믿었어요. 이게 딱 이제 현실로 다가오니까 어떠세요? 이거는 진짜 얘기 있구나. 생활비 아낀 걸로 아내 뭐 하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의 시작점이 바뀌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달라집니다. 하루 1,000원보다 더 큰 의미.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집이 있다는 것. 인천은 이 집에서 함께 살아갈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기억 위에 자라고 사람은 서로를 잇는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인천은 언제나 먼저 열리는 문이었고 누구보다 따뜻한 품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기억을 지키고 삶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며 우리는 다시 인천에서 미래로 향합니다.